최근에 한국 GM이 비교적 조용했죠. KGM은 신차 소식이 계속해서 나왔고 르노코리아도 오로라1 티저 같은 게 공개되고 엠블럼과 모델명을 바꾼다는 소식이 연이어 나오면서 소비자들 관심이 평소보다 많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한국 GM은 신차 소식이 다른 브랜드에 비하면 없었습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긴 합니다. 작년 트랙스 이후에 이렇다 할 소식이 없었을 뿐 아니라 트레일 블레이저가 신차 효과를 제대로 이어가지 못하면서 소비자들의 접근과 관심도 확 줄어든 게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걸까요? 한국 GM이 올해 재도약을 위해서 조용히 필살기를 하나 꺼내 들었다고 합니다. 이게 올해 출시되는 신차와 시너지를 발휘하면 기대되는 포인트가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한국 GM이 공개한 필살기는 무엇이고 소비자들이 한국 GM이 진짜 원하는 건 뭔지 이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GM 본사가 온스타를 한국 시장에 도입하고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한국 시장의 중요성을 고려해 현지화를 거쳐서 온스타 고도화도 하고 이걸 토대로 국내 판매량 상승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겠다는 건데 이게 신차 이름은 아니고요. 차를 원격 제어할 수 있는 GM의 애플리케이션 이름이라고 합니다. 요즘 스마트폰으로 차 시동을 미리 걸어두거나 원격으로 조종하는 서비스가 웬만한 브랜드는 다 있잖아요. 한번 써보면 없으면 아쉬운 그런 기능이기도 한데 GM이 온스타는 생각보다 역사가 깁니다. 북미에서 1996년에 처음으로 시작돼서 커넥티비티 서비스의 원조격으로 꼽힌다고 하고 전세계 유료 회원만 56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국내에 도입을 안 하고 있다가 이제서야 도입을 결정했다는 거죠. 일단 지금은 미국 시스템을 기반으로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인데 한국 실정에 맞는 새로운 서비스를 공개하는 등 현지화를 위해 노력할 거라고 하고요. GM 본사에서도 한국 시장의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한국 소비자들에게 적합한 기능들을 우선적으로 계속 출시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기대 효과는 간단합니다. 쉐보레, 캐딜락, GMC를 비롯한 신차에 온스타를 순차적으로 적용한다고 하거든요. 2년 동안 무료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니 신차랑 같이 활용하면 충분히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 겁니다. 올해는 특히 이코노스 EV가 출시될 예정입니다. 한국 전기차 시장이 주춤하는 이유는 저렴한 가격으로만 설명할 수는 없지만 가격 때문에 전기차 구매를 망설이는 분들한테는 분명 관심이 갈 만한 차인 건 맞습니다. 전기차와 커넥티비티 서비스는 뗄 수 없는 관계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또한 기대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기사를 보다가 눈에 띄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 문장 때문에 몇 가지 우려가 떠올랐습니다. 해당 문장을 그대로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커넥티비티 서비스가 없어 그동안 GM 한국 사업장은 국내 판매에 어려움을 겪어온 것으로 전해진다. 이걸 듣자마자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아니, 그것 때문에 안 팔린 게 아닌데 핀트를 잘못 잡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거죠. 올해는 특히 르세 KG의 경쟁이 치열할 거라고 보는 전망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진짜 치열하려면 새 브랜드가 한국 시장을 그만큼 잘 공략해야 할 텐데요. 르노코리아와 KGM의 성공 전략은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한국 GM 쉐보레를 집중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만약 방금 전에 본 기사 문장대로 한국 GM 내부에서도 판단하고 있다면 신차 출시 전에 이런 생각을 싹 다 바꿀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적어도 한국 판매량을 끌어올리는 게 진심이라면 필수라고 봅니다. 사실 쉐보레는 작년에 모든 걸 경험했습니다. 트랙스로 대박이라는 것도 경험했고요. 트레일블레이저 페이스리프트 이후 실패도 경험했고 어떻게 차를 팔면 안 되고 어떻게 차를 팔아야 성공하는지 또한 배웠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의 실패와는 전혀 다른 겁니다. 작년 이전에는 이렇다 할 신차가 없었습니다. 신차가 있었어도 그 뒤로 모델 변경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렇다고 가격이 저렴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소비자들 관심이 자연스럽게 멀어졌던 거죠. 그런데 작년에는 한 해 동안 모든 현상이 나타났다는 게 큽니다. 트랙스로 가성비 전략이 통한다는 것도 확인했고 가성비 전략으로 접근하게 한 다음 좀 더 비싼 주력 모델로 유도하는 법도 터득했는데 이렇게 찾아온 소중한 신차 효과를 이어가지 못하면 어떻게 몰락하는지까지 지난 한 해 동안 모든 걸 경험했다는 겁니다. 즉 한국 소비자들이 쉐보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었다는 소리이기도 합니다. 대형차 쪽은 조금 비싼 감이 있는데 소형차나 중형차는 가격만 괜찮으면 살만한데 트림을 올리면 가격이 좀 올라가긴 하는데 그래도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구성이면 꽤 괜찮은데 이런 거죠. 한국 GM은 이 모든 걸 역행했습니다. 트랙스로 성공 전략을 파악한 뒤로 트레일 블레이저의 가격 때문에 휘청이다가 트랙스 24.5년형이라는 이상한 연식 변경으로 확실하게 무너졌습니다. 이런 전례를 따라가지 않는다는 게 전제가 돼야 온스타가 시너지를 발휘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신차 전략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온스타 전략이 도입된다? 이건 그냥 기존 차주들의 만족도를 높여주는 것에서 그치기 분명하고요. 가끔 이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야, 쉐보레가 뭐가 아쉬워서 한국에서 현대기아차보다 저렴하게 차를 파냐? 이런 건데요. 이런 댓글들은 진짜 볼 때마다 답답합니다. 이게 얼마나 꽉 막힌 소리냐면요. 시장마다 제품 전략이 다르고 어떤 가격과 구성으로 판매를 해야 하는지 연구하는 전세계 모든 회사들의 활동을 부정해버리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해외 지사마다 제품 기획은 왜 하고 상품 전략은 왜 기획하고 이 일을 하는 담당 직원은 왜 있나요? 한국에서 진짜 많이 팔고 싶다면 한국 시장을 제대로 공략하라고 요구할 수 있고 이건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굳이 제조사를 옹호하거나 대변해주면서 이런 당연한 권리까지 묵살시킬 이유는 없다는 거죠. 만약 올해 한국 GM
KGM이 이런 승리 전략을 펼치지 못한다면 앞으로는 한국 시장에서 판매량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이야기가 회사에서 나와도 이걸 믿는 소비자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올해가 중요하다는 거고, 르노코리아와 KGM도 신차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반사 이익을 충분히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 출시되는 이코노스 EV부터 트랙스와 같은 성공 전략을 제대로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을 전합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